대한민국이 가장 존경하는 왕 중의 왕, 세종대왕. 그런 그가 며느리 킬러였다? 이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지, 아니면 조회수 늘리려는 유튜버의 얄팍한 낚시 신공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Love for History Channel.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손자이자 조선 4대 왕인 이도 세종. 대한민국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중 부동의 투탑 되시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고기 아니면 밥은 입에도 안 됐다는 육식주의자? 당뇨, 종기, 등창, 중풍, 인질, 망막증 등을 달고 살았던 인간 종합병원? 9명의 누군가 18남 7녀를 거느린 상남자? 아니면 4명의 며느리를 호적에서 정리한 매정한 시아버지? 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애민사상의 아이콘 세종은 매정한 시아버지가 되었던 것일까? 태출 1호의 주인공은 조선 5대왕 문종의 첫 번째 부인 휘빈 김씨이다. 문종은 세종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나 세자로 지낸 기간만 30년인 준비된 왕이었다. 하지만 너무 준비만 했던 것일까? 문종은 재위 2년 만에 병으로 죽는 불운한 왕이었다. 짧은 재위 기간만큼 문종이 유명한 게 또 있다. 바로 남자다운 풍채와 잘생긴 외모였다. 그 기록이 세종실록에 실려있을 정도이며 명나라까지 소문이 자자했었다고 한다. 세종실록 기록은 다음과 같다. 세자가 태평관에 나아가서 사신과 연희를 하였다. 세자의 나이 겨우 10세이나 그 용모가 옥처럼 부드럽고 행동과 모습이 예법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에 명나라 사신이 입에 마르도록 칭찬하였다. 잘생기고 기품 있는 왕자 문종은 최초 한류 스타 1세였던 셈이다. 드라마 주인공에 나올 법한 엄친아 문종이었으니 그의 인기는 가히 짐작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난 문종이 집안에서 강제로 정해준 부인에게 만족할 수 있었을까? 문종은 첫 번째 부인 휘빈 김씨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왕의 자손을 갖는 게 첫째 덕목이었던 세자빈으로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돌아오지 않는 마음을 잡고자 한 그녀의 마지막 비책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주술이었다. 첫 번째로 썼던 주술은 이러했다. 문종이 좋아하는 여자의 신발을 태워 술에 섞어 먹이는 것이다. 그렇게 술을 먹은 문종은 그 신의 주인을 멀리하고 휘빈 김씨에게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술은 교미 중인 뱀의 정액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끝내 이러한 주술적 행위는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휘빈 김씨의 자백과 증거물로 죄를 묻게 된다. 휘빈 김씨는 사가로 퇴출되고 그의 몸종은 차명까지 당하게 된다. 퇴출 이유는 문종의 두 번째 부인 순빈 봉씨였다. 순빈 봉씨의 제명은 거짓말과 동성이었다. 결혼 후 7년 동안 아기가 없었던 순빈 봉씨. 하지만 문종의 세 번째 부인 권승희가 단종을 임신하게 되는데 이에 위기감을 느낀 순빈 봉씨가 꺼내든 히든카드는 가짜 임신이었다. 대한민국 막장 드라마의 원조 순빈 봉씨. 순빈 봉씨는 생기지도 않은 아기를 가졌다며 궁궐의 모든 사람을 한 달 동안 속인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순빈 봉씨는 시부모는 물론 남편인 문종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막장 드라마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바로 여종과의 동성애 사건이었다. 순빈 봉씨는 궁궐 생활 7년 동안 숱한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다. 시녀들의 변소의 벽틈을 통해 외간 남자들 엿보았으며 여종들에게 남자를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는가며 궁궐 여종이었던 소상과 동침을 수차례 하였다. 황당한 거짓말과 성 스캔들로 결국 순빈 봉씨도 배출된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러한 두 명의 부인이 퇴출당하게 한 내부 고발자가 바로 문종이라는 것이다. 참 치사한 방법도 있었다. 세 번째 퇴출자는 넷째 아들 이명대군의 첫 번째 부인 남씨였다. 세종은 황희와 맹사성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올해 12살인데도 불구하고 남씨는 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눈빛이 바르지 못하며 혀가 심이 짧고 행동이 놀라고 미친 듯한 모습을 보이니 며느리로 적당치 않다. 결국 12살의 어린 며느리를 내치게 된다. 마지막 퇴출자는 세종의 막내 영흥대군의 첫 번째 부인 송씨. 퇴출 사유는 송씨에게 병이 있다는 것이었다. 인간적으로 매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퇴출 이후 영흥대군은 송씨를 잊지 못해 부부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종이 죽은 후 딸 2명을 낳을 정도로 금슬이 좋았다고 한다. 이렇게 4명의 며느리를 쫓아낸 시아버지 세종대왕. 이처럼 며느리를 많이 쫓은 왕을 찾기도 쉽지 않다. 어떤 퇴출 사례는 공감이 가는 경우도 있고 좀 심하다 싶은 퇴출자도 있다. 이렇게 엄격한 시아버지 세종대왕이 좀 낯설기도 하지만 원체 원칙주의자로 유명하였고 또한 자식들에 대한 사랑도 끔찍했던 아버지이기도 했으로서의 이러한 시아버지로서의 세종에게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는 용서가 안 되었던 게 확실해 보인다. 결국 이러한 과한 사랑이 계유정난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불러오게 된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은 문종의 장남인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게 된다. 왕자들의 정치활동을 열어줬던 세종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게 된 것이다. 죽은 13살의 어린 나이에 죽은 세종의 첫 아이 정소공주가 있었다. 죽은 정소공주의 사망 2주기를 맞아 세종이 직접 지은 제문을 읽는 것으로 마치도록 해보자.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건 운명이라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너와 나의 정은 언제나 변할 리가 없다. 사랑하고 기워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어찌 죽음이 이를 가를 수 있단 말이냐. 아, 네가 죽은 것이 2년 전인데 세월이 여러 번 바뀌어도 더욱더 네가 그립구나. 이제 기일이 다가오니 내 마음의 슬픔은 더욱더 배가 되는구나. 나의 어리고 예쁜 모습을 생각하지만 영원히 볼 수가 없구나. 제도는 비록 한정이 있으나 정에는 한정이 없도다. 영원히여 어둡지 않거든 와서 흠양하기를 바라노라. This is the emergency broadcast system. The sneezing is advising that you stay in your home. Love the History Channel. We shall walk. We show up in the party, fire than everybody. We show up in the party.